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부터 반도체, 그리고 우주 항공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시장의 움직임들 속에 사실은 거대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요, 한 인물의 아주 원대한 비전이 있거든요. 그 비전이 어떻게 한국의 주요 산업, 그리고 주식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 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추적해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네, 흩어져 있는 점들을 이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해보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죠.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보죠.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 정말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핵심이 뭘까요? 네, 제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현재 시장의 흐름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제형의 변화, 그러니까 기존의 주사제에서 먹는 알약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아, 경구용으로요? 네. 그리고 둘째는 약효 지속 시간, 저희가 보통 반감기라고 부르죠. 이 반감기를 늘리는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G2G 바이오에 대한 분석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 주가가 86,300원인데 이 기업을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기술력은 물론이고 지금 주가의 위치가 아주 흥미롭거든요.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 주가가 오랫동안 특정 가격대에 갇혀 있었어요. 네, 소위 말하는 박스권이죠. 네, 그 단단한 하단 박스권을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기보다 시장의 심리가 관망에서 적극 매수로 바뀌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상단 박스권으로 진입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 거대한 박스권 상단만 뚫어준다면 위쪽으로는 정말 큰 상승 공간이 열릴 수 있는 아주 정석적인 패턴이죠. 그런 안정적인 패턴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펩트론 같은 다른 좋은 기업들도 많잖아요. 유독 G2G 바이오의 M&A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가 뭘까요? 좀 기대감만 앞서는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펩트론도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G2G 바이오가 더 주목받는 건 그 기술의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한번 글로벌 빅파마, 노보노디스크나 화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네네. 이 회사들은 이미 수십 조를 들여서 개발한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반감기가 짧다는 단점이 있죠. 아, 바로 이 지점에서 G2G 바이오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기존 약의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려주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 기존 약의 가치를 몇 배로 눕혀주는 기술을 인수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단순한 루머를 넘어선 전략적 M&A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거죠. 비만 치료제 말고 또 다른 제약 바이오 트렌드도 있었죠. 일라이릴리 인수 소식이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일라이릴리가 오르나 테라퓨틱스를 인수하면서 인비보 카티 치료제 분야가 확 떠올랐어요. 인비보 카티요? 기존 방식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에는 환자 피를 뽑아서 몸 밖에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다시 넣었거든요. 아주 복잡하고 비쌌죠. 근데 인비보는 이 모든 과정을 몸 안에서, 체내에서 직접 진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와, 정말 혁신적인데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사한 플랫폼을 가진 앱클론 같은 기업이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개별 기업 이야기를 넘어서요. 시장 전체의 판을 바꿀 만한 아주 거시적인 변수가 또 있더라고요. 바로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정말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소식입니다. 뭐냐면 국민연금이 2020년 운용 목표에서 코스닥 시장의 투자 비중을요, 코스피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코스피 수준까지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규모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제가 한번 간단히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액이 한 11조 원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코스피와 비중을 맞추려면 대략 21조 원의 자금이 추가로 들어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1조 원이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근데 그 돈이 몇몇 대형주에만 쏠리는 건 아닐까요? 방금 얘기한 그런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한테까지 온기가 퍼질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총 상위 종목으로 자금이 가겠죠. 하지만 결국 그 낙수 효과는 시장 전체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펀드 특성상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걸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저평가받았던 기술주나 바이오주 전반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가 바뀔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변수군요. 네, 이렇게 중요한 분석을 전해드리는 만큼 저희에게도 작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방금 이야기한 국민연금의 막대한 자금도 결국은 미래 성장성이 가장 확실한 곳으로 흘러갈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미래 성장서사가 무엇일까? 저희가 받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한 인물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대담하게까지 한 가설을 제시해요.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로봇, 우주항공, 2차 전지, 태양광, 이 모든 섹터들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화성 이주 계획이요. 사실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너무 공상과학 소설 같기도 하고요. 아니, 한국의 태양광 기업 주가랑 화성이랑 정말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있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설을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보면 의외로 아주 논리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 궁금한데요? 한번 보시죠. 첫째, 우주항공. 화성에 가려면 당연히 필요하죠. 스페이스X와 관련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인텔리안테크 같은 기업들이 첫 번째 조각입니다. 그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둘째, 로봇. 화성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인간 대신 기지를 짓고 자원을 캐려면 로봇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셋째, 에너지. 화성에서 에너지를 만들 태양광 기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저장할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반드시 필요하죠. 아,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라 삼성 SDI, LNF 같은 기업들이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넷째, 화성 기지 내에서 이동 수단은 당연히 전기차가 될 거고요. H1만도나 포스코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관련주로 꼽히는 거죠. 듣고 보니 각 산업이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네요. 그럼 이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두뇌 역할도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게 마지막 퍼즐 조각,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차세대 AI 반도체 파트너로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 대신 삼성전자 파운드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단순히 생산 비용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자신의 이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는데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이건 단순히 로켓 하나 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명을 다른 행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정확합니다. 다행성 종족을 위한 문명 이주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좋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를 받아들인다고 해보죠.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봐야 하는가? 방금 말씀하신 로봇, 우주항공,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미 5배, 10배씩 올랐잖아요. 그냥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설명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일론 머스크 생태계의 핵심 요소이면서도 유일하게 아직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은 마지막 퍼즐 조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요? 전기차로 운행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관제센터와 또 화성 기지 내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냥 고철덩어리겠네요. 그렇죠. 화성과 지구를 잇는 통신, 화성 내에서의 네트워크, 이 우주 인터넷 기술이 없으면 모든 계획은 그냥 사상도각입니다. 실제로 곧 열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6의 핵심 주제 중 하나도 바로 이 우주통신이거든요. 다른 섹터에 비해 소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이 분석의 결론입니다. 다른 관련주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갔지만 이 통신 분야에는 아직 급등하지 않고 이제 막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대형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하방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 거대한 서사에 편입될 경우 상승 잠재력은 엄청나게 열려 있는 거죠. 가장 마음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자리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미시적인 흐름에서부터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비전이 만드는 산업 생태계까지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분석의 결론은 명확하네요. 이미 높이 날아간 로봇이나 우주항공주를 보며 아쉬워하기보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 이 핵심 통신주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2165-6100번으로 머스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마지막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2165-6100으로 머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이 거대한 머스크 생태계가 계속 확장된다면 아직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산업 중에서 다음으로 이 흐름에 편입될 분야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쩌면 화성에서의 식량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일 수도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시작이 될 겁니다.